매일 단 10가지만 실천해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88세 가정의학과 의사 손명주입니다. 6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며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암은 유전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오래전 제 환자 중 한 분은 평생 담배를 피우며 운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60대 후반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죠. 반면 또 다른 70대 여성 환자분은 매일 제 말을 따라 채소 위주로 식사하고 30분씩 꾸준히 걸었습니다. 그분은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 하나 없이 깨끗한 결과를 받았죠. 이처럼 작은 실천 하나가 암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일 지키는 암 예방 생활 습관 10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1. 채소와 과일 많이 먹기. 색을 섞어 먹으면 암이 도망갑니다. 암을 예방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식탁 위의 색깔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 식사에서 적어도 5가지 이상의 색을 가진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 보세요.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노란색 파프리카, 초록색 브로콜리, 보라색 블루베리처럼 말이죠. 색이 다르다는 건 그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즉 암세포와 싸우는 천연 무기가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늘 반찬은 김치와 멸치볶음만 드시던 분이셨어요. 위험이 작고 변비가 심해서 오셨는데 검사 결과 대장 용종도 발견됐죠. 저는 식단의 색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에는 키위와 사과, 점심에는 시금치나물과 당근 볶음, 저녁에는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곁들이는 식이었죠.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3개월 뒤 그분은 변비가 사라지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용종의 크기가 자라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죠.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뿐 아니라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바로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단, 주스보다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맵기 식판을 칸칸이 채색한다는 마음으로 드셔보세요.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이 어우러지면 암세포는 더 이상 몸에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색깔 채소를 꼭 넣는 것, 그것이 바로 암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2. 가공식품 줄이기.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 우리 몸은 자연의 식재료에 익숙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편의점 도시락, 햄버거,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간편하다는 이유로 먹는 이 음식들, 과연 우리 건강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진료했던 60대 남성 환자분은 평소 식사가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저녁은 자극적인 외식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갑작스레 혈변을 보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대장 내시경 결과 용종과 염증성 장 질환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과도한 나트륨과 보존료, 색소가 장 점막을 약화시켰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조직 손상이 누적되고 있었던 겁니다. 가공육에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고 인공 첨가물은 체내에 축적되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담배와 같은 등급이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환자분은 이후 식단을 바꿨습니다. 편의점 식품 대신 집에서 삶은 달걀, 고구마, 채소를 싸서 다녔고 외식도 삼겹살 대신 삶은 돼지고기나 생선구이로 바꾸셨죠. 6개월 후 장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됐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감량되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는 건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세포를 병드는 환경에서 구해내는 일입니다. 한 끼를 준비하더라도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선택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암으로 가는 길을 되돌리는 첫 걸음입니다. 3. 매일 30분 걷기 움직이면 면역이 살아납니다. 나이 들면 운동하기 힘들다는 말씀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나이일수록 움직여야 합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활발히 움직이고 혈액 속 산소는 전신으로 퍼지며 세포 하나하나에 활력을 줍니다. 걷기는 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저비용 고효율의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분은 고혈압과 지방간, 당뇨 전 단계까지 진단받은 상태였습니다. 걷기는커녕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TV 앞에 앉아 보내셨죠. 몸이 무거워 자꾸 눕게 되고 식욕은 없지만 이상하게 당겼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 결과 간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고 대장 용종도 발견됐습니다. 제가 드린 첫 번째 처방은 약이 아니라 하루 30분씩만 걸어보세요 였습니다. 처음엔 집 앞 놀이터 몇 바퀴부터 시작했고 2주 뒤엔 가까운 하천 산책로로 거리를 늘렸죠. 3개월 후 그의 혈압은 안정되고 체중도 4kg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서적으로도 훨씬 밝아지셨다는 점입니다. 걷는 동안 햇빛을 쬐며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우울감도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자연 치료제입니다. 미국 암학회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여러 암에서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재발률과 사망률을 줄인다고 보고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편한 신발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TV 30분을 줄이고 걷기 30분을 늘려보세요. 움직이는 순간 암은 물러납니다. 4. 비만을 피하고 적정 체중 유지하기. 지방은 암세포의 온상입니다. 혹시 살이 조금 찐 게 무슨 큰 문제냐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우리 몸속 과도한 지방은 단순한 저장 창고가 아닙니다. 지방 조직은 염증을 유발하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며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복부비만은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겉보기엔 비교적 건강해 보였지만 허리둘레가 90cm가 넘는 전형적인 복부비만 체형이었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정기검진에서 유방 촬영과 대장 내시경을 권유드렸죠. 검사 결과 유방에 조기암이 발견됐고 대장 용종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은 놀라셨지만 오히려 감사해 하셨습니다. 겉으론 괜찮다고 방심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라며 식습관과 운동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방세포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과잉 생성하여 유방암 위험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해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만성 염증을 지속적으로 유발해 DNA 손상을 일으키죠.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암의 씨앗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500kcal만 줄이고 매일 30분씩만 움직여도 한 달이면 12kg 감량이 가능하고 염증 지표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거울 속 체중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장기, 안정된 호르몬, 깨끗한 혈관입니다. 오늘부터 군것질을 줄이고 한 정거장이라도 더 걸어보세요. 지방이 빠질수록 암은 더 멀어집니다. 5.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모금의 연기, 수십 년의 손상. 하루에 몇 대 안 피우는데 괜찮지 않아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인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담배는 단 한 대도, 단 하루도 괜찮지 않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약 7,000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있고 그중 70가지 이상이 확실한 발암 물질로 분류됩니다. 폐암은 물론 식도암, 방광암, 췌장암, 자궁경 부암까지도 흡연과 관련이 깊습니다. 70대 중반의 남성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평생 흡연자였지만 기침만 좀 할 뿐 괜찮다며 병원을 잘 찾지 않으셨죠. 그러다 피 섞인 가래가 계속 나와 내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폐암 3기였습니다. 담배 끊을 걸 왜 그땐 몰랐을까라고 후회하셨지만 몸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60대 초반에 금연을 결심한 또 다른 환자분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금연 6개월 후 기침이 사라지고 1년 뒤엔 폐 기능이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체력도 좋아져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식습관도 자연스레 개선되었죠. 금연은 단순히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회복의 길로 돌려 세우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담배는 피우는 본인만 해치는 게 아닙니다. 가족, 손주, 동료에게도 간접 흡연이라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린이의 천식, 노인의 폐질환 악화, 심지어는 반려동물의 암 발생에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금연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 끊으면 내일 폐세포는 회복을 시작합니다. 1년 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절반으로 줄고 10년 뒤엔 폐암 위험도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금연은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88세인 저도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끊는 것이 가장 효과 있는 치료입니다. 6. 술은 줄이거나 마시지 마세요. 잔을 비울수록 암 위험은 채워집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건강에 좋다면서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암 예방이라는 관점에서는 술은 마실수록 해롭습니다. 한 잔도 예외는 아닙니다. 알코올은 체내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분해됩니다. 이 물질은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를 변형시켜 암을 유발합니다. 특히 간암, 구강암, 인후암, 식도암, 유방암과 관련이 깊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66세 남성 환자분은 평소 술 잘 마시는 체질이라며 소주 2병은 거뜬히 마셨습니다. 그러나 간 수치가 계속 나빠지고 결국 정밀 검사에서 초기 간암이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은 줄 알았다며 고개를 떨구셨죠.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치료가 가능했지만 그는 이후 술잔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70대 여성 환자 중에는 와인 한 잔이 일상이던 분도 계셨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용도였다고 하셨지만 유방 촬영에서 미세석회화가 발견돼 정밀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이후 술을 끊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셨죠. 세계보건기구는 술과 암의 연관성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특히 동양인 중엔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한 체질이 많아 얼굴이 빨개지거나 두근거림이 심한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적은 양의 술도 암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술을 줄이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며 간 기능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분을 풀기 위한 잔 하나가 내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내 건강을 위해 술을 안 마신다는 선택, 그 용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저 역시 88세까지 진료를 할 수 있었던 건 젊을 때부터 술을 멀리했던 습관 덕분입니다. 7.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잘 자는 것이 암을 이기는 시작입니다. 요즘은 새벽 3시쯤에야 겨우 잠이 들어요.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면 부족이 단지 피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면역세포가 재정비되고 손상된 DNA가 복구되며 암세포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즉, 수면은 암을 예방하는 자연 치료 시간입니다. 60대 후반 여성 환자 한 분은 불면증 때문에 매일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피곤해서 단 음식도 자주 찾았고 운동은 거의 하지 못했죠. 그 결과 혈당과 체중이 급격히 올라가고 유방조직 검사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호르몬 불균형과 스트레스가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암세포를 감시하는 T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립니다. 한편 수면을 잘 관리한 환자분의 경우도 있습니다. 70세 남성 환자였는데 TV 시청을 밤 10시 이전에 끊고 낮엔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을 들이셨죠. 몇 주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이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면서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잠을 위한 기본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 전자기기 멀리하기,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작은 실천입니다. 수면은 약 없이 암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잘 자는 사람이 결국 오래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8. 햇빛은 적당히 쬐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빛은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햇볕을 쬐는 것은 몸에 좋습니다. 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D를 합성해주고 기분도 맑게 해주죠.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자외선 노출입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피부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산책을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에 작은 점이 자라나 병원을 찾으셨고 조직검사 결과 기저세포암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절제로 마무리됐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빛이 그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어요. 매일 건강하라고 걷기만 했는데 햇빛에는 자외선 AUVA와 자외선 BUVB가 섞여 있습니다. UVA는 깊이 침투해 주름과 노화를 일으키고 UVB는 피부를 화상처럼 손상시켜 DNA 변형, 즉 암세포 발생을 유도합니다. 물론 햇빛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전 10시 이전, 오후 4시 이후의 햇볕은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좋은 햇살입니다. 하지만 그 외 시간에는 모자, 긴 소매 옷, 그리고 SPF 30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피부가 얇고 손상 회복이 느려 자외선에 더 취약합니다. 팔등, 목, 손등 같이 자주 노출되는 부위는 평소보다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해가 안 떴으니 안 발라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햇빛은 잘 활용하면 약이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조용히 피부를 병들게 합니다.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 그것이 피부암을 예방하는 첫 걸음입니다. 건강하게 걷고 싶다면 햇빛도 똑똑하게 쬐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9.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발견이 빠를수록 생명은 길어집니다. 몸이 멀쩡한데 굳이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암은 증상이 생기고 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할 때, 아프지 않을 때 받는 것이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63세 여성 환자분은 큰 증상 없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단지 가족력이 있어 조금 걱정된다고 하셨죠. 유방 촬영과 조직 검사 결과 놀랍게도 영기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퍼지지 않은 초기였기에 간단한 절제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했고 항암 치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은 검진이 제 생명을 살렸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반면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나는 건강하다며 10년 넘게 검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잦은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죠. 이미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고 항암 치료를 버텨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검진 시기였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5대 암 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40세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 흡연, 비만, 고지혈증이 있다면 더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진은 겁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불편함은 잠시지만 조기 발견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켜줍니다. 88세인 저도 매년 빠짐없이 검진을 받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검진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검진 예약부터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을 암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10.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마음이 건강하면 세포도 건강해집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 그냥 위로로 들리셨나요? 하지만 과학은 이 말을 뒷받침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면역 시스템, 호르몬, 세포 활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환자 한 분은 폐암 수술 후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식욕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됐죠. 그분은 내가 왜 살아야 하나는 말을 자주 하셨고 면역 수치도 계속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약이 아니라 하루 감사 일기 3줄 쓰기, 웃음 치료 프로그램 참여, 정기 산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2개월 후 그분은 웃으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들이랑 전화하면서 정말 많이 웃었어요 라며 이제는 음식도 잘 드시고 친구와 함께 수해 동호회도 나가신다고 했죠. 검사 결과 면역 수치가 회복됐고 염증 지표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과잉 분비시켜 면역 세포의 작용을 방해하고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반대로 웃음, 명상, 취미 활동 등은 자연살의 세포 NK 세포의 활동을 높여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낙천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를 어떻게 다독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감사 한 줄, 친구와의 짧은 대화, 햇살 아래 잠시 앉아 쉬는 그 시간들이 몸속 면역세포들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88세인 저도 분주한 하루 속에서 늘 마음을 정리하려 노력합니다. 몸을 위한 노력만큼 마음을 위한 실천도 중요합니다. 긍정은 암을 이기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백신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건강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든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실천하는 노후 지혜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꿀팁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실천이 당신의 건강을 바꿉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